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사연이고, 카차스토리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카차스토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어제 고민사연을 올린 카차스토리입니다. 혼자서 결정 내리고 판단을 하다 보니 고생만 하고 얻는 것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붕어 형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남 밑에서 기술을 배울 땐 어느 정도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버텨야 되는 그러한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제가 그것을 못 견디고 항상 싸우고 나온 것 같습니다. 붕어님 말씀처럼 제 성향상 차라리 혼자서 일하는 운전 쪽이 조금 더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저만의 업을 하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한데 문제는 제가 정비가 아니더라도 남 밑에서 배우고 하다 보면 또 싸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억울해도 버티자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서 부당한 일을 겪다 보면 저번 사연의 상황처럼 고생만 하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쪽은 예전부터 한 번씩 관심이 간 목수, 가구 목수, 앤 인테리어 목수와 손세차 및 광택 중인데 자동차 정비처럼 최소 5에서 10년 배우고 계속해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제업을 차릴 수 있는 어, 분야는 아닙니다. 지금 제 주변엔 이제 슬슬 자리 잡는 친구도 있고 애기까지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반백수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살고 있으니 약간 마음이 혼란스럽네요. 운전직, 버스, 택배, 택시, 배달, 퀵서비스 종류의 일을 하면 제가 생각해도 일을 일단 꾸준히 오래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차후에 제업을 위한 기술은 습득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기술을 배우자니 그 인고의 과정 중에 분란이 일어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을 업으로 했을 때 나만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꼭 기술을 배워야만 저만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페퍼를 날려도 되겠습니까? 카자스토리님. 아, 여기서 또 본인의 또 치명적인 또 위크니스를 발견했어요. 위크니스가 우리말로 단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네, 카차스토님의 또 치명적인 위크니스. 어제 그 냄비 근성, 욱하는 기질. 또 뭔지 아십니까? 아, 너무 가리는 게 많네요.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는 게 많네.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뭐 결정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차스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님이 지금 뭐 군대에서 중사 전역하긴 했지만, 내가 얘기했죠. 군인 티를 벗으라고. 그 님이 그 자동차 정비에서 일하는 수많은 트러블 중의 원인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직업군인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유명한 부대에서 중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장기까지 대본했죠. 그게 차고 나온 사람인데, 약간 이런 프라이드가 아직까지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남아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쫄병이거든, 쫄병. 내가 중사하고 뭐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갈 때마다 막 이제 트러블 메이커처럼 티격태격 하다가 나오고 티격태격 하다가 나오고 이게 반복됐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본인 인정하셨고 사연에도 나와 있긴 한데 단점 그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따져요. 예. 너무 뭔가 완벽한 걸 고르려고 하는 것 같아. 완벽한 일자리는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완전 무결한 일자리는 없어요. 예. 어떤 일이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직업 있어요? 하다못해 공무원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현직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
어떤 직업이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단점이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런 뭐 인테리어나 뭐 기술적인 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오래되고 기술로만 인정받으면 좋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기술자분들은 보니까 꽤 많이 받더라고요. 기술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네. 그분들 뭐 일당 하루에 30만 원씩 받더라고요. 30만 원씩 받으면 하루에 20일만 낮춰도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기까지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인테리어 일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순전히 몸을 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울 때 더운 환경에서 일해야 되고 추울 때 추운 환경에서 일해야 돼. 예. 그리고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예. 제가 이게 뭐 택시, 택배, 배달 퀵 서비스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버스를 추천드렸잖아요. 버스. 버스를 왜 추천드렸냐 하면 버스가 이미 기술이 아니라고 했는데 버스 기술 맞습니다. 여러분 버스 운전하는 거 기술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운전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 시내버스 기사들 맨날 정해진 코스만 사람들 내리고 태우고 하나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분 아닙니다, 타님.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시내 있잖아요. 그 광역시에 시내버스로만 들어와도 웬만한 직업 안 꿀립니다. 카처스터리니. 시내버스 그러니까 저 광역시급 이제 뭐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런데 시내버스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입지가 꽤 높습니다. 그 중구경제 돼가지고 버스 운전도 기술이에요, 기술. 예. 이거 본인이 이걸 운전을 핸들 안 잡아보니까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거 버스 기사분한테 내가 방송 오시 물어볼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버스 기사 그 왜 시내버스 기사들은 그냥 안 됩니다. 그 들어가려고 해서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 기사가 복지나 급여나 굉장히 처우가 좋아졌습니다. 예, 노조도 있고 정년도 보장됩니다. 예, 내가 사고만 안 치면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고 오래 일할 수 있어요. 평생 직업으로 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평생 직업이 가능한 직업이에요. 운전 잡는 것 중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이제 말버스 가가지고 취업생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 업을 위한 기술 습득 무슨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업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땐 아직 본인 허파에 아직 바람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뭔가 운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제 생각인데 뭔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버스 운전 입지 엄청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버스 운전. 옛날에 그냥 버스 운전 그냥 그런 운전이 아닙니다. 버스 기사 아무나 안 뽑아줍니다. 카차스토리님. 경력 쌓여야 되고 그리고 전과 없어야 되고요. 네, 전과 없어야 되고 뭐 차 사고 경력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운전 마을버스나 이제 다른 버스에서 경력이 좀 오래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뭐 버스 기사로 갔다고 해서 인생 끝난다가 아니라 맨날 운전 조심해야 돼. 버스 운전하는 게 일반 운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차도 크긴 또 크지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정류장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승객들 안전하게 모셔야 되고 그리고 사고 나면 안 되고 그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카자스는 가장 버려야 될 게 겉멋이에요. 겉멋. 지금 보면 내가 봤을 때는요 너무 이것저것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본인 능력치에 비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연자분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전절에 거의 뭐 버스 정비 기능사? 사실 버스 정비 자동차 정비 기능사? 그 기능사 있잖아요. 정비할 거 아니면 솔직히 자격증도 아닙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그쪽 분야에 써야 그 자격증이 발휘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자격증 이렇게 땄다고 해서 그쪽 뭐 내가 취업하는 분야랑 연관성이 없으면 그건 없는 자격증은 마찬가지야. 그럼 나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거의 무스펙이에요. 나이 선언에 네, 무스펙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자신감으로 자신감 자꾸 뭐가 군대 있을 때 뭐가 악으로 깡으로 뭐 자신감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뭐 가방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내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정하셔야 돼. 확실하게. 뭔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두루뭉실합니다. 두루뭉실해. 그리고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그 남 밑에서 배우다 하면 싸운다. 근데 그거 하셔야 돼. 대다수의 일이 남 밑에서 배우는 겁니다. 남 밑에서 배우면 싸우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님 일을 하면 안 돼. 어디 가든 회사나 조직 사회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남 밑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이 뭘 합니까? 운전하는 것도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견수 타면서 운전 오래 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배워야 돼. 스케줄 이제 버스 노선표라든지 운전 코스라든지 핸들 잡는 건 다 배워야 됩니다. 좀 군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돼. 뭐 어떤 일이든 그래. 누가 택배를 처음부터 찬양 주고 너 보고 가보라고 합니까? 같이 견수 타가지고 배우면서 하는 거야. 뭐든지 남 밑에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네. 남 밑에서 배워가지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노가다도 남 밑에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좀 본인의 어떤 마인드 성질머리를 내가 봤을 때는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싸워서 나왔다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이미 그동안 자동차 정비에서 싸워서 나왔다는 거는 싸워서 나왔다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그쪽에서 잘못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싸우고 나오면 그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나와도 다 싸우기만 할까 님처럼? 싸워서 나오면 본인 소외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응? 매번 싸워서 나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누가 싸울지 몰라가지고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야. 애도 아니고 괜히 싸웠다가 누구 주문 날리게 되면 그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빨간 줄 끼는 거죠. 벌금 내고 합의금도 많이 내줘야 되고.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스토리님. 내가 그거 아셔야 돼. 카차에서 내가 힘이 없잖아. 내가 사회에서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면 저 사람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성격이 더럽더라도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 쑥그려야 돼요. 아니 군대에선 그렇게 잘 쑥그렸으면서 왜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계급사회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고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선임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아니 군대에선 까라고 하면 까는데 왜 사회에선 까라고 하는데 못 까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는 군대보다 더 많이 까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까야 돼. 뭐 대한민국에 다니는 뭐 많은 회사의 그 직원들이 뭐 직장 상사가 좋았어 아닙니까? 예뻐서 다녀? 여러분들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어? 뒤통수 세게 한번 후려치고 싶을 때 한두 번이지 아십니까? 근데 참아야 되잖아.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근데 뭐가지 날라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참아야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죠. 감정 없지 못하면 카차스토님 내가 봤을 때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 욱하는 성질, 그 싸우는 기질, 예, 버리셔야 됩니다. 싸움 떠가 소문 나잖아. 그럼 나를 써주지도 않아요. 써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님이 여기 아셔야 될 게 있어. 님이 이것저것 가리처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님이 만약에 스펙이 좋고 뭐 경력이 있고 뭐 대학교를 좋은 데 나왔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좀 가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불러주는 곳이 한 3-4군데 된다. 그럼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근데 불러주는 것도 없고 오라고 하는 데도 없잖아.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사회라는 곳은 숙이고 들어가도 힘들어요. 예. 그냥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약자입니다. 사회는. 누구든지 회사 밑에 들어가면 다 약자야. 사원이야, 사원. 사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한 관리 정도 돼야 좀 힘이 좀 생기죠. 최소한의 힘이. 내가 회사를 가지고 좀 걸려고 좀 휘두르고 좀 직원을 좀 써먹고 하려면 부장 정도 돼야지. 근데 부장 되는 게 쉽냐고. 대기업들 그 부장 되려면 20년 넘어야 되는데. 아니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좀 짬대어 받고 좀 편해지려면 부상 같은 행보가 돼야 되잖아. 제 친구도 군대에 있는 불알 친구인데 그 친구도 상사 단다고 무조건 행보가 시켜주는 게 아니다고 하더라고. 행보가 더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티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 20년 넘은 사람, 인맥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내가 좀 권력 생기고 힘이 세지려면 그만한 짬밥과 능력과 어떤 피지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피지컬도 없고 짬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라기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팩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누가 님을 써주겠다고 채용하겠다고 불러주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잖아. 그 말은 나를 써주겠다 불러주는 게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무조건 자신감, 무조건 행동을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도와 경우와 상황을 봐가면서 밀어붙여야 돼.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님이 이거 버리셔야 돼. 이거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다 힘들고 어떤 일이든 다 빡십니다. 만만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힘들면 막상 해보면 힘들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겠지만 배달도 해봐야 힘들어요. 특히 서울 오늘 같은 날 빙판길에 배달 하나 넘어지기라 해봐. 뼈 부러지면 일 못해. 이 배달일은 월급제가 아니고 일 안 받고 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쉬기라도 하면 손해가 심합니다. 갑질도 얼마나 심한데. 뭔가 내가 이 일을 안 해보고 뭔가 쉽게 생각하는 것. 택배는 뭐 택배 기사는 뭐 아무나 시켜준답니까? 그거 아십니까? 카자스토니 택배 기사 하고 싶은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택배가 좀 돈이 되고 힘들어도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돈을 가져가 개인 사업자고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의외로 택배 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CJ만 미어 터지는 게 아니라 한진하고 롯데도 미어 터집니다 지금. 하겠다고. 왜 몸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내가 천에 자신이 있으면 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택배 일도 하신 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시간 아예 없어요, 평일에. 순전히 몸을 써가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리가 아프고. 그분들 운동화 같은 거 있죠. 운동화 한 달 못 신어요. 하도 뛰어다니다 보니까. 운동화를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주문을 해. 맨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계단 왔다 갔다 하니까 신발이 버티지 못하는 거야. 발에 물집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님에 대한 능력치를 굉장히 낮춰야 돼요. 많이 낮춰야 돼.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님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이제 와서 대학을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뭔가 뭐 고졸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학력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면 현장 일이거나 운전 일이거나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경쟁이 다 치열해요. 돼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택배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고 버스도 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요. 배달도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카차스토리.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배달도 오토바이 사야 되잖아. 오토바이도 요즘 매물이 없어요. 배달하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오토바이 저 상점 가가지고 오토바이 살려고 해도 있잖아요. 매물이 없어요. 오토바이 하나 사는 것도 세네 달씩 걸립니다. 그냥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문해놓고 한 3달 기다려야 됩니다. 뭐든지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제 주변에 이제 슬슬 자리 잡는 친구도 있고 애기까지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 그거는 본인 할 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인생이잖아. 아니 저 사람들이 뭐 자리 잡고 애기 생긴다고 해서 내한테 뭐 손 내밀 것 같습니까? 지들 인생 사는 게 바쁜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이 30 넘어가면 이제부터 친구 사이도 벌어집니다. 옛날처럼 편하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못합니다. 각자 사는 게 바빠가지고 각자 사는 게 힘들거나 각자 인생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얘기에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쟤들은 쟤대로 사는 거야. 난 나대로 살고. 굳이 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아, 나 뭐 하고 있지? 쟤네들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뭐 자리 잡는 사람도 계속 쭉 자리 잡을지 중간에 엎어질지 모르는 거고 애기까지 있는 사람도 뭐 잘 살지 중간에 이혼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자리 잡은 사람이 계속 자리 잡습니까? 자리 잡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나올 수 있고 회사가 망해서 나올 수도 있고 변수 많잖아. 그리고 요즘에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 굉장히 높잖아요. 자, 카차스는 잘 들으세요. 님이 누구 인생을 막 너무 막 그 관심을 가진다거나 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 이제 나이 30 지나면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도와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읽어야 돼.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어떤 그런 실마리를 준다거나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 친구였던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내 공경을 알아주겠지. 내 어려움을 얘기하면 어떻게 좀 손을 내밀어 주겠지. 그런 사람 없어. 그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근황이나 저 사람들의 소식은 들을 필요가 없어.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아니니까. 저 사람 인생이야. 굳이 귀담아 듣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차스톤이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데 웬만하면 SNS 별로 뭐 보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각자 다른 인생 가는 거야. 결혼했다고 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요즘 부담이 더 심할 거야 아마. 먹여 살리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자리든 무조건 좋기만 한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처음엔 혼자서 못합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고 일치월장하면 그때 가서 혼자 하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를 때까지는 남 밑에서 배워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이 좀 갑질을 하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싫다. 저 사람 밑에서 못 배우겠다. 저 사람하고 한번 좀 치고받고 야겠다 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저 사람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예요.
본인이 계속 이렇게 막 욱하는 성질 바라고 계속 싸울수록 본인만 손해입니다.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질을 죽여야 될 때입니다. 좀 뭔가 좀 억울하고 좀 나한테 뭔가 심하게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독한 마음 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추천한 이유도 그런 거야. 운전을 추천한 이유도 운전이 돈은 막 엄청나게 크게 못 벌어요. 크게 못 벌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네. 버티기만 하면 사고 안 내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다 보니까. 하... 그리고 운전도 아까 때 말씀드렸지만 기술입니다, 기술. 예. 꼭 뭔가 뭐 연장 자바에만 기술이 아니에요. 뭐든지 오래 숙달 되어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급하게 구하지 마시고 그 남들 얘기에 너무 주변 사람들 얘기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건 내 인생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 힘들고 내 어려운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남은 0.1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카자스토리님 좀 마음을 좀 다잡으시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뭐 기술을 막 내가 좀 남 밑에서 좀 힘들지만 그래 기술 배워보고 싶다 하면 이제 뭐 저는 뭐 노가다나 저는 현장 가는 기술 배우시고 아니면 운전하는 거 좋다 뭐 생각하시면 운전 배우시면 돼. 너무 막 그거 이것저것 제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사연 주신 거 감사하고 좀 본인이 좀 그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차스터리님 이틀 연속으로 사연 보내셨는데 오늘도 정말 사연 보내셔서 정말 고맙고요. 음, 이렇게 또 고민하다 보면 또 내한테 맞는 거 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적성이 맞는 일, 처음부터 적성이 맞는 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적성하면 무조건 처음에 이게 내 일이야. 나한테 손에 맞아. 그걸 적성에 생각하는데 나이 먹으면 적성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 적성에 맞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적성은 그런 거야. 오래 일해도 참고 일할 수 있는 게 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한데 뭐 그만둘 정도로 힘들지 않고 내가 참고 견디다 보면 오래 할 수 있고 그만큼 어느 정도 보상이 나는 일이 적성에 맞는 일입니다. 내 입에 맞는 게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 처음 해보고 나서 내 손에 맞아야 적성이 맞는 일이 아니야.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오래 하고 대우도 받고 성취감도 있고 하면 그게 적성에 맞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